TBS 불교방송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 대축제가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열려 4천여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다양한 우리의 전통 차를 소재로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체험했습니다. 수국사에서는 나눔과 음악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려 초여름 도심 산사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이 방송 1400회를 맞아 내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조계종이 일선 군 부대의 스님들을 파견한 지 반세기를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1968년 11월 5명의 일기 군승이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BBS 기획보도 불교 의례 한글화 어디까지 왔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불교 의례 한글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 발전 방안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 대축제가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연 인원 4천여 명의 시민과 불자들은 다양한 우리의 전통차를 소재로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에 쌓인 번뇌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8명의 차인들이 정성스럽게 달인 차를 순백의 다기에 담아들고 긴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신비로운 명상음악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헌다의식, 부처님께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전통차 공양의식이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한국차인연합회가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은평구 수국사에서 개최한 차문화 대축제는 전국민 차마시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차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차를 더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전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불교방송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마음을 힐링하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제작의 일환으로 오늘 차문화 축제도 차문화가 바쁜 일상에 쫓기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정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인 만큼 더욱 지원하고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를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이런 요란한 건물을 더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라. 정말 이런 뭔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명상과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시민, 그런 도시가 되라고 한 거 맞죠? 네. 선문화를, 즉 차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정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서 축제에는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장 성훈 스님과 전국 선원수자의 공동대표 의정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와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전문 차인과 서울 거주 외국인 등 연인원 4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내에 마련된 20여 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전통차를 맛보고 평소 접하기 힘든 사찰 음식과 다식,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전통 문화들도 직접 체험하며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참가자가 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진 차문화 축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서울 수국사에서 열린 차문화 대축제는 차를 마시고 차 예절과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던 힐링의 현장이었습니다. 수국사에서는 나눔과 음악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려 초여름 도심 산사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류기환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한국차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차문화 대축제. 황금법당으로 잘 알려진 서울 수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문 차인들을 비롯해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속에 부처님 법당과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차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또 도반들과 맛있는 차, 향기로운 차를 마시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차문화축제에서 단연 인기를 끈 건 전통차 시음 부스. 전통 다래 방식에 맞춰 우려낸 아름다운 빛깔의 차와 향기로운 차향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차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우리 다도문화의 멋과 품격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런 축제장의 기본 차 시음은 기본인데 제다 체험이 있어서 새롭습니다. 녹차 제다를 체험할 수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보급을 하면 우리 차 문화가 더더욱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서양의 디저트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홍차를 코스별로 맛볼 수 있는 부스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통차의 장점도 살리면서 요즘 세대 입맛에 맞게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엄마 아빠랑 병원 갔다가 여기 왔는데 녹차랑 백연차 마셔서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수국사 경내에서는 직접 차를 마시는 방법과 예절을 배우는 다래 체험도 펼쳐져 우리 고유의 차문화 전통과 다래 의식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축제를 찾은 외국인들도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Awesome, the tea is good. There's a lot of nice people, so it's a pretty good experienc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Korea due to Hallyu. So I think that tea is a good has K-pop is a good way to let foreigner know about Korea and its culture. 수국사 경내를 수놓은 전통차의 그윽한 향기는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초여름 산사에 청정한 기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수국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제5회 나눔의 노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수국사를 찾은 시민들은 차문화축제부터 산사음악회까지 도심 속 전통사찰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국사는 특히 산사음악회 입장권 일부를 유료로 판매하는 대신 수익금을 은평구청에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전달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는 확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건 구호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인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자신의 영혼을 또 마음을 이렇게 닦고 가꾸는 이런 일들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런 차문화라든지 또는 오늘 이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 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BBS 불교 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방송 1400회를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BBS 불교 방송의 거룩한 만남. BBS 불교 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27년째 전파를 타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사연이 소개된 1,400여 가족들에게 청취자들이 보내온 110여억 원의 성금을 전달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거룩한 만남이 방송 1,400회를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내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거룩한 만남 특집 난치병 어린이 돕기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를 개최합니다. 저희 거룩한 만남이 어느새 1,4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 난치병 어린이 돕기 아프지 말아요를 통해 모은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 11명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치사,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의 법문, 보시의 공덕을 찬탄합니다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공연예술가 파핀 현준과 국악인 박예리 씨, 박창근 밴드의 기념 공연이 펼쳐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픔을 겪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BBS 불교방송이 공익,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스님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선상신 BBS 불교방송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거룩한 만남의 자비로운 행보를 축하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거룩한 만남 특집 난치병 어린이 돕기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B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며 BBS TV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이 시대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불교 수행단체인 정토회는 지난 15일 저녁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법륜 스님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인생, 사랑, 성공, 행복, 의미에 대하여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번뇌를 하고 있을까?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것을 개선하면 했으면 할까?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의 질문에 법륜 스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대답하는 즉문즉설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인들은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부터 한국 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까지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질문하는 등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법륜 스님이 지난 2008년 즉문즉설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영어 즉문즉설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조계종이 일선 군 부대에 스님들을 파견한 지 반세기를 맞은 특별한 해입니다. 1968년 11월 5명의 일기 군승이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이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기종, 권오현, 김봉식, 장만수, 이지행. 이 5명은 육군에 최초로 파견된 법사로 군승 파송 50년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에 비하면 후발주자였지만 1968년 11월 30일은 군 포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군법당 한 곳 없이 군법사 5명으로 출발한 군 불교는 현재 법당 400여 곳, 133명의 군승, 20만 명에 가까운 군 불자를 두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군승 법사님들의 고군분투에 힘입어서 전체 군장병 종교 신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교만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군 수계장병 불자도 또 약 매년 10만 명 이상을 상회하는 등 앞으로 우리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1969년 6월 16일은 이인수 법사가 공군 최초의 군승으로 1년 뒤 1970년 7월 27일엔 김정길 법사가 해군 첫 군승이 되면서 6회 공군 모두 군승이 파송됐습니다. 1984년 12월엔 군승 파송 이후 최초의 순직 법사가 나왔습니다. 고 이동신 법사는 백두산 부대에 부임한 지 넉 달 만에 전방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고 맙니다. 1994년 종단 개혁을 거쳐 조계종은 본격적으로 군 포교 종책을 수립해 나갔고 그 결과 2005년 군 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 군인이 늘어난 가운데 2014년엔 드디어 최초의 비군이 군승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군불교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군불교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군불자임을 자랑스러워야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968년 11월 31일 군승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연 조계종 군종교구는 군승 파송 50주년인 올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6회 공군 군승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법대회를 열어 군포교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또 군불자 통합수계법회와 군승 50년사 발간, 역대 군종교구장 공도비 봉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승 파송 50주년 역사를 정리하고 또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젊은 군장병 맞는 전법 활동 및 포교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군승 파송 50년 역사를 함께 읽어온 조계종과 일선 군부대 현장의 군승들이 불교의 나라사랑 정신과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기획보도 불교 일의 한글화 어디까지 왔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불교 일의 한글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 발전 방안을 짚어봅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일상에서 한글 의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의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줄곧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해온 이성훈 교수는 불교 의례 한글화의 첫 번째 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꼽았습니다. 인도 언어가 한자를 거쳐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뜻을 100%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수경의 개수관음 대비주를 그대로 번역하면 관음보살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이지만 이는 의례의 본질인 간결성과 함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을 수식하기에 관세음께 절합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이것이 한글 의례를 압축적인 언어로 새롭게 창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례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미 대성불교에서는 경전이 다란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완전하게 풀지는 못할지라도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특히 이성훈 교수는 불교 의례 한글화의 선행 과제로 불자들 스스로가 불교 의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자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합장을 하고 나모 붓다야라고 인사를 하는 등 의례를 일상화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교학을 알더라도 부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불교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간단한 공양의례라든지 예경의례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이성훈 교수는 의례가 생겨나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 주체가 추상화되면서 의례가 예술화돼 의례하면 범패를 먼저 떠올리지만 의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부처라는 모델,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삶의 지표, 그리고 그런 삶의 지표를 함께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런 삼기의 정신을 가지고 늘 불교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삼기, 삼정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수는 불교 의례를 한글화하고 재정립하려면 천도제 등의 의례에 앞서 윤회관 등에 대한 사상적 고찰과 담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자들 스스로가 의례를 생활화한다면 이러한 동력이 불교 의례 한글화는 물론 관원상제의 불교 의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려대 출신 불자들의 모임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첫 정기법회를 열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지난 16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조계사 부주지 원명 담화 스님을 법사로 6월 아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 공경심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오는 8월 18일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우회, 불교 도문회장 겸 일본 조동종 종립대학인 교토 코마자와 대학 총장 오타니 테츠오 스님을 초청해 아침 법회를 봉행하고 법회에 앞서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구 파동 법왕사는 지난 12일 100일간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진행된 제35회 백고자 법회를 회향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포교당 남림학당 주지 해능 스님을 증명 법사로 거행된 회향 법회는 불심을 다지는 보살계 불명 수계 법회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또 회향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 화순 운주사와 쌍봉사, 나주 불회사로 3사순례를 떠났습니다. 백고자 법회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지난 1995년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그 맥을 이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제10회 여성불자 나눔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이 주최하고 여성불자 108인회가 주관한 이번 바자회에선 다양한 미술작품과 화장품, 의류, 주얼리 등이 판매됐습니다. 바자회 오픈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따뜻한 마음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소외계층 돕기와 불교여성회관 건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의 세계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표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대곡사에 깨우침을 주제로 한 기획전 소식을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관 5주년을 맞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불교 문화와 마주할 수 있는 대곡사의 깨우침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과 대곡사의 풍경사진, 스님의 하루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곡사는 보물 1831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해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대곡사로부터 위탁받은 유물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에 대해 알아보고 대곡사라는 사찰도 알리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묘법 연화경과 고려시대 진울선사의 사상이 집약된 법집 별행록 절효병입 사기 등이 전시돼 불경을 통해 깨우침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교의 청정세계를 표현하는 동자성, 저성에서 현생의 업을 비춰보는 거울 억경대, 스님의 가사장상과 바로 등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문하게 합니다. 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깨우침은 권선징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곧 사찰인데요. 이번 대곡사의 깨우침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곡사는 고려시대 인도 성녀 지공선사와 공민왕의 왕사인 나홍 해건선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달빛이 아름다운 절로 유명한 대곡사의 풍경사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 사찰의 과거와 현재의 성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은 기료의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완해 역사와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곡사의 깨우침에 이어 하반기에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의성 지역의 사진 자료들을 모아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의성 지역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곡사 깨우침 기획전은 조문국 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아사와 대구 가정법원이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시행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혼 위기 가정과 보호 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기 가족의 갈등 치유, 건강한 가정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기자협회와 아시아문화원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민간 중심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포럼을 오는 20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내일부터 브라질 한국영화제 2018이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영화제는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며 장소는 상파울루시 내 대표적인 문화공간의 하나인 시립문화원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허정 감독의 장산범과 숨바꼭질 등 그동안 브라질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이 초청돼 모두 12회 상영됩니다. 조선시대의 왕실 사찰이자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포교도량 은평구 수곡사에서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초여름에 접어든 도심 산사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면서 다양한 종류의 전통 차를 음미하고 차 예절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수국사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산사음악회도 함께 열려 축제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국사를 찾아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일상에 복원하는 운동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을 품격 있게 바꾸는 것이라며 차 문화의 대중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차 문화 축제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도 새삼 되새기는 시민들의 축제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6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